안녕하세요, 담임쌤입니다. 네, 장수 사회가 되면서요, 노후 가난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행복해야 될 노후가요, 가난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제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노후에 이제 다양한 원인으로 빈곤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요, 파산 상태가 되거나 또 생활비 보조를 받지 못하면요, 기본적인 삶도 살 수 없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가 노후에 가난에 빠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네, 두 번째는요, 노후에 가난에 빠지는 4가지 원인, 자녀, 배우자, 또 의료비, 간병비 리스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자신이 노후에 가난이 빠질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은퇴 연령층의 빈곤율은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자, 은퇴 연령층 10명 중 7명이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요, 혼자 사는 노인의 67%는요, 노후 준비를 못했다고 합니다. 즉, 노인 10명 중 7명은요, 노후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서울회생병원에 따르면요, 2020년 파산을 신청한 60대 이상 고령자는요, 법원이 이 파산 신청자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60세 이상 파산 신청자는요, 2년 만에 32%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자, 노인 파산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전체 파산자 중에서요,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파산 신청자 중에서요,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요, 무려 39.8%라고 합니다. 즉, 파산을 신청한 사람 10명 중 4명은요, 노인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 노인 파산 비율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10년 넘게 은퇴자분들과 상담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분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네,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어요. 여러분은 자신의 노후에 어떤 위험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이 위험은요,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위험에서 미리 잘 체크하시고요, 미리 꼭 대비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자녀 리스크입니다. 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에서요, 자녀 지원에 대해서 부모님께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요, 자녀의 결혼까지 지원하겠다, 응답자가요, 3명 중 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요, 주택 마련 시까지 지원하겠다가 27.6%고요. 취업 전까지 지원하겠다가 20.5%, 또 학업을 마칠 때까지만 지원하겠다는 10.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즉, 대부분의 부모들이요, 자녀가 학업을 마치고 또 성년이 되어도 또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도 교육비 외에 결혼 비용이나 또 주택 구입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노후 준비를 상당 부분 희생한다고 합니다. 그 주요 부담은요, 자녀 학업 비용, 또 대학 등록금, 또 결혼 비용, 주택 마련 비용, 또 경제 활동을 못하는 청년들의 용돈 등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부담은요, 자신이 직장을 은퇴하고 경제 활동을 그만두고 은퇴한 후에도요,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혼 리스크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고령자 통계를 보면요, 가구주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요, 총 473만 2천 가구입니다. 이 가운데 35.1%인 166만 1천만 가구가 혼자 사는 고령자 1인 가구입니다. 즉, 3가구 중 1가구 이상은요, 혼자 사는 노인분들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용 통계를 봤습니다. 3쌍 중에 1쌍 이상인 38.7%는요, 20년 이상 함께 살아온 중년과 노년의 부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중노년에 이혼을 하게 되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네, 일단 재산이 절반으로 줄게 됩니다. 즉, 함께 공유했던 집도 또 노후 생활비도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요, 이게 1인 가구가 되었을 때 아프게 되면 간병의 문제도 큰 문제입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노후 자금이 이혼으로 인해서 더욱더 힘든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의료비 리스크입니다. 자, 내가 건강하게 신체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이를 건강 수명이라고 합니다. 반면 기대 수명은요, 이 건강 수명을 포함한 수명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기간은 뭘까요? 네, 병을 달고 사는 유병 기간입니다. 즉, 건강하게 살 수 없는 기간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병을 가지고 사는 유병 기간 얼마나 될까요?
네, 2021년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요, 여성의 유병 기간은 11.6년, 남성은 9년입니다. 즉 남녀 통계로 보면요, 유병 기간이 한 10년이죠. 많은 분들이 이때 의료비를 감당해야 됩니다. 먹고 살던 또 빠듯한데 의료비 부담까지 생기게 되면요, 오래지 않아 노후 빈곤으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의료비는요, 대개 70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요, 가계 지출 중에서 의료비 지출 부분을 보면요, 50대가 6.2%인데요, 80대는 17%입니다. 즉 80대가 50대보다 3배 이상 의료비를 많이 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의 경우가 매우 심각한데요, 치매가 걸리게 되면요, 연간 관리 비용이 최소 2천만 원이 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리스크는요, 간병비 리스크입니다. 우리가 이제 병원이나 또 치료비 부담보다 더 큰 게 바로 간병비입니다. 암이나 이제 치매 같은 병은요, 장기간의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비 부담이 큽니다. 그런데 더 큰 부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기간 동안 환자를 돌볼 간병비라고 합니다. 가족이 직접 간병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지만 요즘 자식들이 부모 간병을 자진해서 해줄 자식 별로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픈 남편이나 아내를 대신해서 배우자가 간병을 해주면 되지만 이 고령의 배우자가 간병을 한다는 것은 본인 몸도 가누기 힘든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간병인을 고용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매달 많은 고정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노후 빈곤에 빠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3가구 중 1가구는요, 혼자 사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혼자가 되었을 때 노후 빈곤은 더욱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4대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요, 은퇴 전에 미리미리 잘 준비하셔서 행복한 노후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